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earning Causal Representation for Training Cross-Domain Pose Estimator via Generative Interventions라는 RCCB 2021년 논문입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그리고 간단하게 Related Work, 그리고 메소드,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먼트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논문은 이제 기존 논문들이 학습한 특정 데이터셋 이상으로는 일반화를 하는데 실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와 다른 상관관계를 학습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핸드 데이터셋을 예로 들면 그 이미지 상에 보이는 옷이나 피부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을 띠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만약 테스트 샘플이 트레이닝 세트와 다른 피부색이나 옷을 입고 있는 개인의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다른 분포로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카운터팩추얼 피처라고 하는 상반되는 피처를 겐 모델을 통해 학습을 하고 결과론적이라고 하는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으로부터 이제 크로스 도메인이나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학습을 함으로써 다른 도메인 간의 결과론적 상관관계와 이제 이종 가능한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피처를 학습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레이블드한 데이터셋에 다양한 언레이블드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을 핸드와 휴먼 태스크에 적용을 했을 때 효율성이 보였다는 것을 이점으로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타의 성능이 나왔음을 어댑테이션 태스크와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트레이닝 도메인을 넘어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통계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Causal Relation이란 이제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을 예로 들었을 때 이미지는 스페시픽 도메인 그리고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도메인에 걸쳐서 유니버설하고 불변한 인베리언트한 경향이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을 때 도메인은 달라질 수 있지만 콘텐츠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진의 이제 의미는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그러한 인과관계를 학습을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여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메소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콘텐츠 변수와 도메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이미지의 인과적 생성 과정이 도메인 혹은 데이터 세트로부터는 불변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이제 이미지로부터 간섭이라고 하는 인터베이션을 줌으로써 도메인 베리어블을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정된 손과 같은 콘텐츠와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제 상반되는 카운터팩추얼한 피처를 겐 모델이 생성을 하면서 이제 간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도메인에 걸쳐서도 이제 커주얼한 릴레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고 잘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아까 이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다른 인터벤션을 통해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의 분포가 기존에 보았던 오브저베이션 피처의 분포와 가까워지게끔 그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out of distribution 피처를 생성하는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ost estimation task에서 학습된 피처를 활용을 하면서 카운터팩처 피처를 생성을 하는 것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크로스 도메인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고 또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세팅에서도 성능의 향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 Work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이제 기존 전통적인 Causal Learning의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Causal 그래프, 즉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연결되어서 랜덤한 변수로 구성을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요즘의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로부터의 변수를 조정을 하게끔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핸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기존 CNN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피처에서 뭔가 피처를 특징을 보면서 손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실 저희는 배경보다는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손을 보면서 포즈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뭔가 인과관계를 나누어서 피처 자체를 보는 것을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소스와 타겟의 분포를 명시적으로 비슷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때는 타겟 데이터를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를 써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이것은 타겟 도메인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소스 도메인보다는 타겟 도메인의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고, 타겟 레이블을 쓰지 않고 제한되지 않은 언컨스트레인된 데이터나 소스 데이터를 써서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입니다. 먼저 메소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이 observed and representation의 예측 에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사실적 counterfactor representation으로부터 예측된 것의 에러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observed and representation과 counterfactor의 representation 간의 similarity를 높이면서 두 피처 간의 오차를 줄여서 최대한 비슷한 분포로 학습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로부터 관찰된 observed and representation과 포즈와 랜덤 노이즈가 함께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카운터 팩터, 즉 반대되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피처를 가깝게 함으로써 본 적 없는 도메인에 좀 더 풍부한 피처를 학습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개념과 더불어 여기서는 카운터 팩터 피처 제너레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개념에 대해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observed featu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스 도메인의 피처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 팩터 피처라는 것은 반대되는, 즉 타겟 도메인의 피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너레이터의 학습을 위해 첫 번째로는 이제 VA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을 사실적으로 다시 생성이 되게끔 VA를 트레이닝합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된 인코더를 프리즈한 상태에서 피처 제너레이터 G의 인풋으로는 랜덤 노이즈와 랜덤 포즈를 인풋으로 넣어 나온 피처와 해당 인코더의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서 나온 피처를 서로 이제 가깝게 해줌으로써 본 적 없는 도메인에 대한 피처를 학습을 해서 뭔가 풍부한 피처를 만들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만약 이때 이제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위에 인코더에서 나온 레이턴트 임베딩의 분포가 밑에서 나온 피처 제너레이터의 분포와 비슷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트레이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VA를 먼저 학습시켜 줍니다. 이때는 이제 타겟 도메인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끔 VA를 학습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학습된 VA의 인코더를 두고 해당 VA는 프리즈 된 상태로 이제 타겟 도메인에 인풋을 넣어 피처를 뽑고, 그 다음으로는 소스 도메인에 포즈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피처 제너레이터 G로부터 나온 피처를 받아서 두 가지의 피처가 분포가 가까워지게끔 겟로스를 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의 과정을 카운트 팩터 피처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아까와 같이 다양한 피처를 학습되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피처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었으므로 그 제너레이터를 이제 프리즈하고 거정을 시킨 후에 밑에 보이는 하늘색의 피처 익스트랙터와 H 프리딕터를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총 3가지의 로스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로스는 이제 위에 해당 그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먼저 소스 도메인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의 포즈를 추정을 해서 소스 GT와 로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타겟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고자 하는 로스인데, 밑에 보이는 프리즈된 피처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소스 도메인 GT 포즈의 노이즈를 추가한 것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제 프리딕트된 에스티메이티드된 그 좌표가 소스 도메인의 GT와 비슷해지게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 소스 도메인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은 하늘색 익스트랙터 피처와 그리고 밑에 피처 제너레이터로부터 받은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높이도록 디스턴스를 줄이는 학습을 하면서 총 3가지 로스를 통해 이 파이프라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제 방금까지 보았던 것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타스크인 것이고,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위와 같이 총 3가지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와 이제 위에 2가지는 동일한데 3개는 이제 여기서는 타겟 데이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한 unconstrained 데이터셋, 즉 다시 말해서 타겟은 아니지만 비슷한 핸드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추가로 써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 데이터 간의 피처의 분포를 가깝게 함으로써 다양한 피처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기존 아까 방금 보았던 그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데, 대신 여기서는 VA와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을 K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이클만큼 반복하면서 다양한 피처를 학습한 제너레이터와 인코더를 두고서 이제 아까와 같은 트레이닝 단계, 파이프라인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와 같이 오른쪽에서 컨벤셔널 러닝이 소스 도메인 데이터만 쓴 것이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레이블 없는 것을 써서 트레이닝을 시킨 것,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소스 도메인과 이제 타겟 도메인이 아닌 다른 본 적 없는 데이터 도메인을 써서 학습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타겟 도메인을 쓰지 않고 다른 언신한 데이터들을 함께 써서 학습을 한 제너럴라이제이션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못지않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휴먼 태스크에 대한 것입니다. 핸드 포즈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제이션보다는 어댑테이션이 당연히 성능이 더 좋았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백본을 바꾸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로스를 3개를 주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높이고자 했을 때 이렇게 3가지의 다른 로스를 줬을 때 어떤 것이 성능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크로스 도메인으로 번갈아서 실험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